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부동산 관련 스터디도 많이 받고 디벨로퍼 교육을 제가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도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나,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스터디를 받았던 것 중에 일본 도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받았던 스터디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설명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짝 보여드리는 자료는 출처가 있고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요. 일단 일본 도시의 역사에 관련된 거를 제가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대신증권 관련된 분들이 교육을 해주셨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재벌 기업이나 철도회사, 일본 철도가 또 유명하잖아요. 도쿄 지역에 보면. 그다음 또 독립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회사들이 있는데, 개발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부동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도쿄에 있는 땅을 팔면 미국 전역을 다 살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했다가 거품 경제가 빠지면서 2000년도 2010년도에 일본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침체되어 있던 그 시기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부동산 개발이 됐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스터디가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일본에서는 영광을 뒤로 하고 신흥개발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 도시 재생 사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대형 기업들, 특히 몰이 하면 저기 롯본기에 가면 몰이 센터가 있잖아요. 롯본기 힐스 있고, 그 외의 회사들도 다양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를 사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포인트는, 일본 부동산은 결국에는 도심 재생화를 했다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보통 한 20년 정도 주기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로 따라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 하는 것들이나 10년 전에 일본에서 개발했던 사례들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쿄 5, 9에 있는 종합 디벨로퍼 회사들이 오피스 건물들을 개발한 건데, 시부야, 신주쿠, 치요다 해가지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개발 회사들이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실제로 그 일본에서 2010년도, 2000년도 개발이 됐던 지역들의 특징 자체가 도쿄의 중심지였거든요. 주변에 있는 신도시라고 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분당이나 중동, 일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완전 오히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신도시 들어갔을 때 30대에 들어갔던 분이 40년이 지나서 지금 70대가 된, 그래서 오히려 다 약간 배드타운이기도 하고 약간 노년타운이 된 그런 분위기가 됐죠. 결국에는 다시 도심 집중화로 돼서 도심으로 부동산이 개발이 됐고 도심의 재생사업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우리도 그리고 투자에 대한 포커싱, 부동산 투자 포커싱을 도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 시장이라고 하면 뭐 인구도 줄고 뭐 전체적으로 산업도 많이 발달하지 않는데 오피스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도심지에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재개발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도심지 오피스 재개발에 대해서 되게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은퇴연구소, 제가 좋아하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도 도심 재생 사업의 가장 포커스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 보면 막 서울 링도 있고 막 언제 생길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이 했던 10년 전에 뭐 세빛둥둥섬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개발들을 생각해봤을 때 되긴 되겠죠. 당시에 우리도 수업 들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미 한국도 일본의 그런 도심 재생화 사업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됐었고, 그다음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76%의 도심지를 재개발하겠다. 그래서 뭐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뭐 청담도 그렇고 한양, 압구정 뭐 너무나도 할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보겠다. 약간 그런 게 오세훈 시장의 약간 포커스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강변에 있는 모든 곳들에 엄청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포커스예요. 결국에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어디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엔 이 한강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앞으로의 부동산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사였고요. 그 다음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계획에 대해서 중에 가장 포커스가 된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세운상가. 결국 요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있었던 도심 재생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류로 가는 거죠. 세운상가 가보면 옛날에 낡은 완전 진짜 을지로에 있는 상가 약간 이런 식이에요. 막 공장도 있고 조명 가게도 팔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 시절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최근에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 있죠. 종묘, 종강역, 종로 3가 막 이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재임 때부터 뭐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개발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 사실 저는 뭐 정치 색깔이 특별히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포커스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도심 재생화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더 좋아지겠죠. 종묘와 퇴계로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재개발 산업들이 이쪽 상권을 또 어떻게 변화하게 만들지 또 엄청나게 가격 오를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5월부터 벌써 분양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운 쪽 이쪽에도 저는 분명히 도심 재생화 사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세운상가가 변화하는 모습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에 분양하고 가구 수도 있고 이렇게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오피스텔로 분양을 한다고 하고 주변에 뭐 이제 오피스도 많이 생길 거고 다양한 주거시설도 많이 생길 거니까 생활 슈퍼시설도 생기네요. 레지던스. 그래서 이쪽 지역 세운상가 지역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신동 관련된 건데요. 창신동이 이제 동대문역 북쪽에 있는 달동네 같이 올라가 있는 동네거든요. 여기도 이제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방향이 어떻게 바뀐다 저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심 재생화 하겠다라는 기사들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의 그런 도심 재생화 산업들 발전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사실 본받아가지고 앞으로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도 요 한강 르네상스, 한강변에 있는 개발 산업들하고 이쪽 앞으로 용산과 한남 뉴타운 쪽의 개발과 세운상가 재개발 지역하고 그다음 종강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쪽에 싹 밀었거든요. 그 피막골 있던 곳인데 여기가 광화문 D타워처럼 엄청나게 큰 오피스 단지가 들어올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노후화된 도시들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고무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뭐 일본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도심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도심지가 물론 비쌉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 앞으로 더 개발될 수 있고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개발하려고 해도 디벨로퍼들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데가 도심 외에는 크게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이 되네요.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할 때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도 한번 대비를 해보시고 우리나라 요즘에 특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이런 서울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색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플랜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